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살펴볼게요. 자원봉사 활동의 목차는 자원봉사 개념과 의의, 자원봉사 특성 및 필요성, 그 자원봉사 활동 분야와 지원기관,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문제점과 개선과제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노인 자원봉사 개념과 의의입니다. 자원봉사, 노인. 그러니까 자원봉사라는 개념에다가 노인을 합친 거네요. 그러니까 노인이 자원봉사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특별히 노인복지에서 노인들이 자원봉사하는 것들을 강조하죠. 근데 자원봉사는 뭐예요? 원래 본로, 의지 이런 데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자원한다, 의지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will과 같은 의미, 자주적이고 자발적이다. 네, 자원한다, 스스로 한다, 자유의지가 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런 뜻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죠. 남을 돕는 것을 스스로 자원해서 한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노인 자원봉사 활동 이렇게 하면은 이 어감이 어떤 사람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노인에 의한 봉사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후자인 경우 노인에 의한 봉사의 개념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인 자원봉사 활동은 남을 돕는 일이지만 우리 사회복지라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 일은 열악한 사람을 돕는 것이 직업이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직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인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죠. 남을 돕는 게 오히려 노후 생활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또 이 봉사활동에는 이런 의의가 있죠. 네, 새로운 사회적 역할로서 새로운 지위가 생기고 또 만족도가 생기고 이러한 우리 노인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한다 라는 것으로 우리 자원봉사 활동을 할 의의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원봉사를 통해서 소외라든가 고독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특성 및 필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특히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 자원봉사 활동의 주체가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봉사를 받아야 될 사람, 복지의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노인에 의한 봉사다. 이런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뭐랄까 우리가 노인 복지에서는 어쩌면 이 노인 자원봉사하고는 거리가 멀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봐볼게요. 구체적으로 양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줌으로써 받는다? 이건 뭐냐면은 남에게 내가 베풀면서 오히려 내가 행복한 것이죠. 글쎄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남에게 뭔가를 주는데 내가 행복한 거죠.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죠. 그러면서 본인이 행복하죠. 네,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베품을 받으며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것이죠. 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베품, 줌으로써 받는 것. 네, 이걸 또 다른 말로는 덕이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덕을 쌓는다. 우리가 흔히가 덕 쌓는다는 게 뭐냐면 남에게 뭔가 베푸는 걸 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에게 줬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더 행복하다. 예, 그래서 양방향성이란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죠. 양방향성이 있다.
비슷한 건데요. 양면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 이런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쓰는데, 어떤 사람에게 봉사를 받지만 노인은 봉사를 받아요. 주로 받잖아요. 우리 버스를 타면은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드리고 그걸 받잖아요. 주로 많은 사람들이 노인에게 열악하니까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본인인 노인 자신이 봉사를 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치료성도 가지고 있는데요.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치료성인데, 이건 뭐냐면 노인들이 남을 도움으로써 다 비슷한 얘기예요. 오히려 본인이 건강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네. 노인 자원봉사자가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보상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편안하고 남을 도와서 행복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체까지 건강해져 버렸다. 또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돼 버렸다. 이렇게 해서 치료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치료성. 네. 거듭 비슷한 얘기인데요. 남에게 사랑을 주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남에게 사랑을 받으면 행복함을 느끼는데, 행복함을 남에게 사랑을 주면서 느낀다. 네, 그런 뭐랄까 고차원적인 행복감, 만족감, 네, 오히려 그럼으로써 더 어떤 심리적인 긍정적인 보상, 이런 것들, 네,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 또한 이런 남들에게 뭔가 베풀면서 내가 행복해하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조성입니다. 자조. 자조라는 뜻은 뭐예요? 스스로 뭘 한다. 자기를 스스로 돕는다. 뭐 이런 거죠. 네, 자조. 노인 자원봉사를 통해서 남들을 돕다 보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런 욕구가 생깁니다. 우리가 남을 돕게 되잖아요. 근데 그 남의 일은 쉽게 도우면서 자기 일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반대도 있죠. 남의 일은 돕지 않고 자기 것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 네, 남을 돕다 보면 본인 일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자조성,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자조성도 이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특징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네, 방금 얘기 다 했죠. 우리가 남을 돌보면서 본인이 행복하고 건강해지고 치료적인 효과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취감과 만족감을 통해서 사회 참여가, 오히려 이런 봉사를 통한 사회 참여가 노인들의 건강을 해치는 게 아니라 건강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자원봉사 활동은 노인 복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예요. 모든 교과서에서 마지막에 노인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단원이 등장하고 있지요. 네, 노인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이론을 살펴볼게요. 자, 교환 이론이네요. 교환 이론이 뭐예요? 교환하는 이론이죠. 그럼 뭘 교환해요? 인간은 끊임없는 사회 행위를 주고받아요. 이를테면 내가 일하고 임금을 받잖아요. 교환하는 겁니다. 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주잖아요. 그럼 그분도 나한테 사랑을 주게 되죠. 교환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아주 어떤 우리 자녀들에게 이를테면 부모님이 사랑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도움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도 나중에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죠. 이렇게 교환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환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도 교환 이론과 연관을 짓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 보상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그런 보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세뱃돈하고 좀 얘기를 연결해 볼게요. 세뱃돈을 많이 받아봤어요.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또래 친구들보다는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 받은 사랑을 이제는 베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세뱃돈 줬던 그런 숙부님들, 고모님들, 이모님들, 여러 친척들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내가 누구에게 큰아버지, 누구에게 작은아버지, 누구에게 숙부님, 누구에게 고모부, 이모부가 돼 있죠. 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 보상받은 경험이 있는 활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봉사를 하면서 이 교환 이론에 의하면 사회적인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네, 인정을 받습니다. 아, 그분은 굉장히 훌륭하셔. 인정을 받죠. 그러니까 교환 이론, 내가 봉사를 하면서 그런 존경과 인정을 교환으로 받는 것이죠. 그 다음 활동 이론입니다. 네, 활동 이론은 많은 활동이 필요하다, 그런 이론이에요. 노인이 돼도 계속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이 전성기였던 때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네, 전성기였던 활동이나 어떤 사회적 관계,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활동 참여가 높을수록 노인들의 심리적 만족감 또는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이 반대 이론 중에는 뭐 이제 단절 이론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제 노인이 되면 조용한 곳을 찾는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노인의 시기가 과거보다 훨씬 길어졌잖아요. 과거에는 노인이 65세부터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65세부터 100세까지 산다. 그렇다면 뭐 30 몇 년 동안 노인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럼 30 몇 년 동안 산속에 혼자 살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끊임없는 사회활동이라던가, 네, 뭐 여러가지 뭐 전성기였던 활동을 못지않게 내가 아직도 젊어라면서 어떤 사회적 활동을 꼭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론이 활동 이론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론은 뭐냐면 아까 여기 앞에 있던 보상을 받았을 때 그걸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 개념과도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꾸준히 했던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계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인의 사회 자원봉사 활동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젊고 어렸을 때부터 이 봉사가 몸에 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노인들의 이제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소외감을 극복하고 또 창의성, 책임감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하기 때문에. 네. 글쎄요, 그 봉사활동 클럽이라던가 기부자들 모임이라던가 남을 도움의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정말 이해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네, 그런 기쁨을 이런 봉사를 통해서 찾아내서 오히려 남에게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죠. 네, 그러려면 여러분은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서 그 남이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봉사활동의 마력, 매력, 건강함, 치유성, 양면성, 뭐 이런 것들을, 자조성, 이런 것들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네.